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강학습을 지금 이어서 할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까지 해서 강학습의 개념들하고 기본 모델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야 될 텐데. 두 번째는 정책 경서법 해서 이제 하나의 그 주기가 끝나는 걸 에피소드라고 했으니까 에피소드별로 끝나고 나면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거의 최종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치반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서 했던 정책 경서법이라는 거는요, 파라미터를 갱신하긴 하는데 하나의 완전한 사이클이 완료된 다음에야 파라미터가 갱신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사이클이 완료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개선한 게 뭐냐면 가치 반복법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가치 반복법은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다음 상태와 현재 상태의 가치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 상태 가치를 증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요 다음번에 내가 이쪽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이쪽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와서 현재 상태에 반영하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다음 선택까지만 고려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가치 반복법이다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죠. 가치를 갖고 반복한다. 그래서 가치 반복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은 뭐 살사와 큐가 있다. 책들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살사와 큐는 이 가치 반복법에 속하는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디 UCB와는 기본 모델에 속하는 알고리즘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뭐 그게 그거긴 한데요. 어쨌든 요거 갖다가 이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요것도 이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샘플을 들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 더 있군요. 그 가치 반복법이니까 가치 반복법을 할 때는 기본 기준이 뭐냐면 이 가치가 현재의 가치는 지금 현재 가치는 요 다음 가치 또 그 다음 가치를 합친 거다 이거죠. 근데 재밌는 건 요 T21의 가치는 이거랑 같은 레벨이 아니죠. 이거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만큼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만큼 감가상각을 한다. 보이시죠? 그래서 현재에 있는 가치는 요 다음에 가치에다가 그 다음 가치에다가 감가상각한 것, 그 다음 가치에 감가상각한 것,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치 반복법의 어떤 기본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치가 이제 요 바로 다음에 있는 것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그 다음 덜 고려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일부러 모델을 좀 바꿨으니까 그게 그거긴 한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거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로 하는 게 현재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죠? 이건 안 되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이거죠. 이럴 때 이 가치 반복법은 앞에서 뭐 그 세트한 것처럼 똑같이 Q테이블이라는 거를 운영을 해요. 이거 이제 행동 가치 함수라고 그래 표현하거든요. 가만히 볼게요. 이거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요 6개잖아요. 6개 중에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위로 올라가면은 가능성이 좀 있죠. 여기 도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0.2. 아래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맞죠? 오른쪽으로 가면 0.2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적이죠? 왼쪽으로 가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맞죠? 그럼 볼까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상태인 거죠. 보이시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위로 가면은 이거 100%죠. 그렇죠?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예요. 왼쪽으로 가도 마이너스. 그렇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값들이
요거 한번 볼까요?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있으면, 이 사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으면, 위로 가면은 목표가 가서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거 임의로 정해주는 거예요. 아래로 가면 멀어지잖아요. 마이너스. 여기서 1로 가나 뭐 거의 확률이 같지 않을까? 0.4. 똑같이 줬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 상황에 대해서, 각자에 있을 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가능성을 갖다 이렇게 임의로 설정을 하는 거죠. 뭐, 나름대로 뭐, 그렇다하죠? 그래서 설정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그 이름하여 Q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되는 건 0.95로 우리가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까요? 자, 현재의 가치는, 토탈 가치는 현재의 가치에다가 그 다음에 했을 때 얻은 가치에다가 할인율을 곱한 것이다. 라는 요 앞에서 설명한 건 같은 거죠. 요게 이제 가치방법의 기본 모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이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있으면 1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2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1번을 선택하는 경우, 2번을 선택하는 경우. 그럼 이제 1번을 선택하면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런 상태죠. 그죠? 이거를 선택하면, 1번을 선택하면 뭐 보상은 아직 없죠. 아직 보상은 두 차례의 보상이 있으니까 어디 없고, 다음 상태는 뭐예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럼 이런 상태일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 얼마예요? 볼까요? 0.4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가치는 현재 0 더하기 0.95 곱하기 0.4. 0.38 나오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거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쪽을 2번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현재 상태는 이거고, 올라가는 걸 선택했죠? 보상은 없는 거 아직 없고요. 다음 상태가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올라갔으니까, 여기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요걸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가장 큰 보상은 얼마예요? 0.5네요. 그러면 0.9 곱하기 0.5. 됐죠? 그럼 요걸 갖다가 계산하면 요건 0.47. 보이시죠? 그래서 현 상태에서 내가 다 액션을 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보상 가치 갖다가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현 상태의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현 상태에서 위로 가는 거 이것이 0.2가 아니고 0.47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건 0.38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이런 거였다가 요 가치방법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바뀌죠.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무조건 가장 큰 거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게 Q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이 그리드를 선택한다. 그러면 살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그리드를 선택해도 한 30%다면 10%부터 10% 했으니까요. 이 그리드 10%니까 보통은 90%는 0.47 선택하고요. 10%는 0.38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살살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Q하고 살사는요,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요 표를 이렇게 갱신하는 것까지는 같아요. 갖다 그러면 이때 어떤 걸 선택할 거냐를 갖고 할 때 Q 알고리즘과 살사 알고리즘이 나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왔어. 여기서도 또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쪽 세 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치 방법법에서 그 전에 전체 방법법은 한 에피소드를 했는데 가치 방법법은 바로 다음이라고 했다. 그럼 그 다음의 가치를 여기다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요 표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걸 보면서 요거 표를 갖고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걸 갖고서는 여러분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안 어렵죠?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하면 이런 거죠. 행동 준비를 하고 행동 가치 함수 앞에 있던 거 보이시죠? 그걸 준비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현재 가능한 행동이 뭐가 있는지를 봐서 상태를 얻고요. 그거 갖다가 이용해서 현재 기체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영하느냐? 큰 기체, 무조건 큰 걸 선택하는 건 큐러닝. 이 그리드 방식 선정하는 건 살사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계속 이걸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가치 반복법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보면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가치 반복법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고요. 뭐 가장 많이 쓰여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가치 방법을 이해하셨는데 개념을 이해하신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설명할 게 있어요. 강학스의 벨만이라는 게 같이 뭐 벨만 방정식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건 뭐 살사하고 Q니까 이거는 앞에 설명을 간단하게 했으니까요. 그 차이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 수식으로 굳이 표현해서 막 고민하시는 것도 그거는 나중에 좀 전문가가 되시거든 하고요. 지금은 살사와 Q의 차이점을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가치 방법에서 가치를 계산하는 함수에는 행동 가치를 계산하는 함수가 있고 상태 가치를 계산하는 함수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뭐 몰라도 되는데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벨만 방정식을 알려면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행동 가치 함수는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이거 여러분이 익숙하잖아요. 여기서 출발, 여기 도착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은 여기서 바로 아래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보상을 받죠.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A제트가 4에 있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가 얻을 수 있는 가치 더하기 얘가 얻을 수 있는 가치에다가 입실론을 곱해야죠. 감가를 해야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하면 얘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현재 없죠. 도착 안 해서 없을 거고 이 앞에다 구간 여기에다가 앞에 입실론 곱한 거죠. 그거 입실론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행동 가치 함수, 행동에 따른 요 가치 함수들을 이렇게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쭉 보이시죠? 이렇게 계산하는 걸 이런 걸 행동 가치 함수라고 하고요. 안 중요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행동에 따른 감가상각 리턴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구나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밸류도 비슷해요. 밸류 여기 있을 때의 밸류는 1이다. 그죠? 그럼 여기 있을 때의 밸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다가 입술을 곱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태로도 계산할 수 있고 밸류로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상태 가치 함수, 뭐 행동 가치 함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앞에 설명한 행동 가치 함수하고 상태 가치 함수 갖다가 이제 일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벨만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학습은 이 벨만 방정식으로 보통 해석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강학습은 기본 모델이나 정책 모델은 옛날 거고 대부분 가치 반복 모델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반복법에서는 그 행동 가치 함수와 상태 가치 함수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벨만 방정식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벨만 방정식은 마르코프 결정 과정을 따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기 설명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벨만 방정식이 두 가지잖아요. 행동 가치 함수로 표현하는 방식과 상태 가치 함수 표현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벨만 방정식에서 행동 가치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 어떤 걸 정체 가치 방법을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 알고 있으면 살사, Q 이런 게 있고요. 그 상태 가치를 이용해서 뭔가 뭐 하나 알고리즘은 듀얼 네트워킹이나 A2C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에서 배우셨던 거는 살사와 Q니까 우리가 요번에 강학서에서 가치 반복법을 배울 때 가치 반복법의 기준이 되는 벨만 방정식에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했어요? 행동 가치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걸로 우리가 이제 요 원리를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태 가치 함수를 학습하는 방법은 많이 쓰이지 않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도
그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강화학습에서 가장 마지막 모델이 가치반복법. 가치반복법은 행동과 상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거 합쳐서 벨만 방정식이라고 하고, 벨만 방정식 중에서 행동 가치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뭔가 학습을 하고 진행하는 방식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고요. 거기에 쓰이는 알고리즘은 살사와 큐가 있다. 살사와 큐를 적용하는 알고리즘은 이해하셨죠? 파라미터 바꾸는 거 아까 설명했죠? 맞아요. 그게 이제 해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은 이제 뭘 배우셨냐면, 강학습에 보면 벨만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 벨만 방정식이 강학습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는데, 그 의미를 아셨죠? 아, 강학습을 푸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가치반복법이고, 가치반복법은 벨만 방정식으로 표현되죠. 벨만 방정식은 행동과 상태 두 가지로 표현하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그 어떤 행동 가치 함수를 갖고 오늘 원리를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셨죠? 별로 안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냥 벨만 방정식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니까 궁금해 하실까봐 설명을 한 거고요. 사실 벨만 방정식을 몰라도 그냥 돼요. 근데 행동 가치 함수 갖고서는 살사나 큐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벨만 방정식이라는 단어로 용어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답답하실까봐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는 뭐 설명 다 했고요. 요 다음에는 이제 DQN이니까 DQN은 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DQN은 뭐 내용은 길지 않으니까 짧게. DQN은 너무나 프롬 되어 있기 때문에 쓰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이제 강학습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학습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세 가지를 지금 다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